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오늘 새벽부터 남해안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지금 여수 해양공원에 강서영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강서영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한 여수는 여전히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몸이 휘청일 정도입니다. 남해안 지역은 오늘 새벽부터 비바람이 눈에 띄게 강해졌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과 남해서부 전해상에는 어젯밤부터 태풍 경보가 내리면서 곳에 따라 초속 30m 이르는 강한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파도도 매우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최고 10m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2만 7천여 척의 선박들은 일찌감치 인근 항구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내린 비는 광양 옥룡면이 70.5mm를 최고로 순천 승주읍이 38.6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10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오늘 여수 지역을 오가는 모든 항로의 여객선 운항은 통제됐습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도 태풍으로 인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비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강한 바람으로 낙과나 비닐하우스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관계당국은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해양공원에서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항만당국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어제부터 복구대책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위험물 운반선과 컨테이너 선박 등의 이안을 완료했습니다. 항만공사는 또 강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컨테이너 크레인을 포함해 주요 항만시설물에 대한 고정 작업을 진행하고 건설 현장에 대한 예찰 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철소 고로 잔존가스 무단 배출에 대해 최근 환경당국이 비상밸브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위반 사항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 여부를 두고 지자체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비상밸브인 브리더를 통해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며 전라남도가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한 건 지난 4월. 곧이어 경상북도도 포항제철소에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분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까지 지켜보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협의체는 최근 제철소가 변경 신고 절차를 거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엔 브리더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발표가 끝난 이후에도 두 지자체는 최종 행정처분 여부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소급해서 하는 것도 맞다. 라는 소급할 필요는 없다. 라는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 다시 한번 그 관련된 도, 3개 도와 환경부가 재협의를 한 이후에 반면 현대제철에 대해 일찌감치 조업정지 10일을 확정했던 충청남도는 행정처분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체의 결론은 앞으로 적용될 정책일 뿐 과거의 불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개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이전의 사항은 산업협상 위반이 있는 게 처분을 계속 가야죠. 환경단체 역시 기존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자체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행정처분은 지자체의 권한이지 자신들이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며 일단 표면적으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자체가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자체에서 그 기존 처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제철소의 반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이르면 다음 주 환경부와 협의를 거친 뒤 이달 중순쯤 행정처분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린 건 지난 2013년이었습니다. 오는 2023년이면 10주년이 되는데요. 순천시가 정원박람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북경에서 열리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AIPH 총회에 참석해 개최 의사를 밝힐 계획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국제정원박람회가 순천에서 열린 건 지난 2013년. 184일간 23개국 440만 명이 찾은 정원박람회는
개최 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은 국가정원으로 승격돼 새로운 명소가 됐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정원 컨텐츠 확대의 필요성은 커진 상황. 순천시는 그 방안의 하나로 어게인 정원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정원 박람회 개최 10주년이 되는 오는 2023년 국제 규모의 정원 박람회를 다시 열겠다는 겁니다. 2023년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한 지 10년 차이기 때문에 국가정원의 변한 모습과 그리고 국가정원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약간의 리뉴얼을 통해서 정원 박람회 개최를 갖다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8일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국제원예 생산자협회 AIPH 총회에 참석해 2023년 정원박람회 개최 의사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변수는 올 연말 기재부에 제출하는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승인 여부입니다. 때문에 순천시는 산림청과 전라남도 공동 개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를 통해 정원의 도시라는 브랜드를 만든 순천시. 2023년 어게인 정원박람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화태와 백야 구간 도로 개설을 위한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화태와 백야를 잇는 국도 77호선 개설을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200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됐다며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육로 기준으로 여수 돌산부터 고흥 영남까지가 42km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는 4곳의 연도교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사업 재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광장 내 거북선 조형물의 관람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지난 6월 진입로 붕괴로 폐쇄됐던 거북선 조형물의 안전점검 대상에 본체 전체를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모 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점검 기간만 앞으로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점검 이후의 보완이나 진입로 제작을 감안할 때 재개장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6월 8일 저녁 이순신 광장에서 거북선 모형으로 오르는 진입로 계단이 부서져 관람객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전 배구단 연고지 유치에 실패하면서 광주에서는 프로 배구 경기를 볼 일이 없었는데요.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여자 프로 배구 팀들이 광주에서 시범 경기를 열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코보컵 대회를 앞두고 있는 여자 프로배구 선수들이 국공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정됐던 일본 전지훈련을 취소하는 대신 광주에서 시범 경기를 치르기로 구단들이 전격 합의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에서는 처음 열리는 프로배구 경기에 팬들도 신이 났습니다. 실제로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직접 보니까 너무 재밌고 생생하고 직접 보니까 더 생동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시범 경기에는 프로리그 6개 팀 가운데 도로공사와 IBK, 현대건설과 인삼공사 등 4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처음으로 광주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는데 찾아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프로 선수들은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을 위해 배구 교실도 열었습니다. 어린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하고 팔도 늦게 올라가잖아. 팔을 빨리 차야 돼? 네. 함께 팀을 꾸려 미니게임도 치렀습니다. TV에서나 보던 선수들과 공을 주고받은 배구 꿈나무들은 행복에 겨웠습니다. 연예인을 보는 듯한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유소년 배구 교실과 시범 경기는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되는데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정부의 개선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 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주승용 국회 부의장 최도자 의원은 어제 이낙연 총리와 면담을 갖고 불법 배출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 배출 기준 강화 등 5가지 개선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제안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과 우수 농수축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중국 한두이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한두에서 온라인 패션 쇼핑몰 공간을 통해 전남 지역의 주요 수산물과 전통식품, 가공식품들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한두에서는 K패션으로 중국의 온라인 패션 시장을 접수한 중국 회사로 온라인 회원 수만 6,400만 명으로 최근 식품 산업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추석 기간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종합 대책이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추석 전까지 급수시설 정비를 마무리한 뒤 50여 명의 인력으로 급수종합 상황실을 운영한다며 단수나 누수 발생 시 현장 대응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또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비상급수 차량을 가동하는 등 사전 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이 다음 달 6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어제 오후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 내 전시실에서는 참가 예술인과 지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올해 페스티벌의 방향과 의미에 대해 공유하는 개막 행사가 있었습니다. 더 적음과 더 많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아트 페스티벌에는 총 10개국 작가 52명의 예술작품 256점이 전시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제2대 이사장에 김태규 전 여수시 자치행정국장이 취임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1978년 공직에 입문해 여수시 세계박람회 지원단장과 기획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 경영에 중점을 두고 시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남 학생들의 학업 중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무 교육 단계인 초중학생의 경우 해외 출국이 단일 사유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재 의원은 올해 학업을 중단한 전남 초등학생 306명 가운데 해외 출국이 187명이고 중학생은 184명 가운데 64명으로 분석돼 다문화 학생들의 귀국 사례가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전남 지역 학업 중단자는 전체 초중고학생의 0.7%인 1,363명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의 1.5%인 873명으로 조사돼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 중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가 베트남 동나이성과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베트남 동나이성과 전력개발과 에너지 신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정보와 기술 공유,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분야에서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MOU를 통해 동나이성과 에너지 신산업 분야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상호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세력은 매우 강해서 강으로 한 단계 약해지면서 눈은 조금 흐트러졌습니다. 그래도 이처럼 폭넓은 구름대를 동반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태풍이 강한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를 전후로는 서울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오후 3시를 전후로 북한 황해도 부근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북한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쪽 지방에는 태풍 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태풍 길목을 따라서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초속 40에서 50m 안팎의 무척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